자, 그 지난 시간에 발전기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1시간 동안. 그 전에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했었고.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형태의 발전 방식인 화석 연료와 핵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화력 발전과 핵 발전,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 합치면은 거의 90%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력이 한 3분의 2, 원자력이 대략 3분의 1, 약간 이 정도의 느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어쨌든 요 화력 발전이든 원자력 발전이든 최종 단계에는 발전기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그 발전기에서 최종적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역학적 에너지라 해도 되고 운동 에너지. 예.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입니다. 어차피. 예.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역학적 에너지 안에 운동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 원리가 첫 시간에 배운 전자기 유도죠. 쭉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는 것도 결국에 그 각 발전 방식의 맨 마지막 단계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하는 내용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좀 상식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화석 연료를 채울 때. 맞아요. 예, 앞서 나가는데, 이 화력 발전은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예, 맞아요. 화석 연료에는 석탄, 석유, 가스 등이 있죠. 천연가스. 화력 발전의 연료는 화석 연료입니다. 얘를 태운다는 게 결국에 산화죠. 산화. 급격한 산화가 태우는 겁니다. 급격한 반응이 일어나면서 급격하게 많은 열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석탄, 석유, 가스를 태울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여기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증기 터빈 방식하고 가스 터빈 방식하고 복합 방식이 있는데, 일단 알아두십시오. 우리나라는요, 증기 터빈 방식이 전체 방식의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화력 발전 안에서 화력 발전 중에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복합 방식이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요. 가스 터빈 방식은 약간 찌개다시 느낌, 아주 조금만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증기 터빈 방식과 복합 방식을 우리나라에서는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증기 터빈 방식은 말 그대로 증기를 이용한 터빈을 이용하는 방식이고요. 주 연료로는 석탄을 씁니다. 석유를 쓰기도 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석탄 화력 발전, 석유 화력 발전 하면은 증기 터빈 방식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석탄을 태웁니다. 석탄을 태우면 열이 발생하겠죠. 이 열로 보일러에서 물을 끓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보일러도요,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물을 끓이는 장치입니다. 보일러가. 그래서 물을 끓이면 고온 고압의 수증기가 생기겠죠. 눈 뜨고 자고 있는 거야 이제. 고온 고압의 수증기, 숫자를 떼고 증기라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고온고압의 수증기가 생기면 이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게 됩니다. 터빈이 날개 같은 게 막 달려 있거든요. 증기가 지나가면 얘가 회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증기 터빈하고 발전기하고 이렇게 이어놨죠. 실제로 증기 터빈은 그 발전기에 있는 코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기 터빈이 회전하면 발전기도 회전을 같이 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발전기에서는 회전하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전자기유도에 의해서 현세야. 그래서 얘는요 열이 많이 발생해서 많은 냉각수가 필요하고 예. 수입한 석탄을 바로 쓰기 위해서 주로 어디에 설치되냐면 바닷가에 설치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배에 석탄을 실어서 수입을 한 다음에요. 그 배에서 석탄을 바로 들어가지고 화력발전소에 집어넣어요. 그냥 바로 배에서 바로 화력발전소로.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냥 바닷가에다가 이렇게 지어놓고 이동하는 비용을 줄이는 거죠. 석탄을. 그리고 바닷가에 있으면 좋은 점이 냉각수가 풍부하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닷가에 주로 석탄 화력 발전소 증기 터빈 방식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게 이제 석탄 화력 발전 방식인데요. 석탄 석유를 이용해서 보일러에서 산화를 시킵니다. 태우는 거죠. 산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계속 들어와야 되니까 공기 주입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 여기 관에는 이제 물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물을 급수를 하게 되면 여기서 끓어지겠죠.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열 에너지가 이제 물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그래서 얘가 수증기가 되어서 고온고압의 수증기가 되어서 얘를 터빈을 돌려요. 터빈하고 이 발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럼 발전기에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서 그 전기 에너지를 송전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증기가 된 녀석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냉각수가 흐르는 관을 있는 곳에 증기가 지나가게 되면 얘가 다시 액화됩니다. 네. 식어가지고 액체로 바뀌어서 그걸 펌프를 이용해서 다시 급수를 하고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물은 계속 순환을 하는 거고요. 예. 일정 기간마다 갈아요. 모르겠어. 예, 보통 이런 것들은 갈아주죠. 여러분 실제로 아파트에 있는 그 밑에 보일러에서 여러분 방바닥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물 있죠. 네. 그것도 보통 권장 주기가 3년에 한 번씩 갈아주는 걸 권장하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많던데 아파트 관리소에 보통 얘기를 하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짜로 해줍니다. 근데 보통 얘기를 잘 안 하죠. 모르고. 예, 그래서 얘기를 한 번씩 해주면은 그게 한번 저도 한번 몇 년 전에 갈아봤는데 이게 오래 이렇게 관을 계속 하면서 순환하다 보면은 각종 찌꺼기들이 녹아가지고 색깔이 누래요. 예. 그러면 이제 얘가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빨리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원활하게 안 돼서 이걸 난방수라고 하거든요. 집에서는 난방수만 교체해줘도 좀 효율이 좋아집니다. 자, 요게 증기 터빈 방식이에요. 왜 증기 터빈 방식이냐?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 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니까 이거 자체를 증기 터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증기 터빈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스 터빈 방식이 있는데요. 가스 터빈 방식은 주 연료로 뭐를 쓰냐면 천연가스를 씁니다. 주 연료로 천연가스를 쓰고요. 얘는 가스를 태우게 되면요, 그 연료가스 자체가 실제로는 그 연료가스에 추가적으로 고압의 공기도 같이 섞어서 넣습니다. 그러면 그 공기하고 고압의 가스가 이제 가스 터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료 자체로 돌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연료 자체가 태우게 되면 고온 고압의 상태가 되거든요. 그걸로 바로 터빈을 돌립니다.
바로 터빈을 맞춰서 좀 단계가 단순하죠. 그러니까 바로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인데 최종 단계는 또 똑같죠.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전자기유도인데 요거는 그래서 에너지 손실이 큰데요. 장점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주로 조그만 섬 같은 데 있죠. 요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량으로 따지면은 별로 안 맞는 거지. 우리나라 전체에서 비율로 따지면 요거 자체가 발전 용량이 작거든요.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쓰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네. 네, 복합 방식은 요 전기 터빈 방식과 가스 터빈 방식을 융합시킨 방식인데 여기서 쓰이는 연료는 주로 연화 천연가스인데요.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LNG, Liquefy Natural Gas. 그래가지고 액화 천연가스. 난다. LNG. 줄여서 LNG 이렇게 이해를 하죠. 액화 천연가스. 천연가스예요 결국에. 그냥 그래서 천연가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냥 천연가스. 네, 천연가스를 고압으로 압축시키면 상온에서도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액체 상태로 하면은 유리한 점이 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만 있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같은 공간이면 많은 연료를 저장할 수 있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얘를 태워요. 그럼 1차적으로 가스 터빈을 돌립니다. 바로. 물론 이제 사실 고압에 공기하고 좀 섞습니다. 섞어가지고 가스 터빈을 돌려서 1차적으로 생산을 하고요. 전기를. 근데 이 가스 터빈 자체에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 열을 또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이제 고온고압의 가스가 나오거든요. 고압의 연소가스. 요거를 그냥 가스 터빈 방식은 얘를 그냥 버린 거죠. 버린 건데 얘는 이제 얘를 이용해서 역시 보일러에 보내가지고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여서 역시 또 고온고압에 사실 고온은 필요 없는데요. 고압이 필요한 거죠. 고압에 수증기를 또 만들어내고 이거를 또 전기 터빈으로 보내가지고 전기 터빈에서도 또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쪽쪽 빨아먹는 거죠. 가스 폭발할 때 나오는 압력으로도 돌리고 거기서 나온 연료도 수증기를 만들어가지고 또 돌리고 최대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뽑아내려고. 그러니까 얘가 효율은 좋겠죠. 효율은 좋은데 대신에 좀 만드는 게 좀 복잡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좀 여러분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표현이 좀 다른데 발전 용량 있죠. 발전 용량은 총 생산량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전기 터빈 방식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총 발전량은 작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비율이. 하지만 같은 에너지 투입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있죠.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얘가 효율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주로 어디 쓰이냐면 대도시나 중소도시 주변에 만들어지고요. 왜냐하면 천연가스를 쓰니까 별로 그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각종 유해물질 배출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인근에 지을 수 있고 도시 인근에 지으면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일단 송전선의 길이가 짧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송전 과정에서의 손실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뜨거운 물 있잖아요. 냉각수를 또 넣으면 또 물이 뜨거워질 거 아니야. 그 뜨거운 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지역 난방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수를 지역 난방에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전기도 뽑아먹고 이제 난방수도 얻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예,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또 환경오염 물질도 잘 배출이 안 되고 그러니까 도시 근처에 짓습니다. 짓기는 제일 어렵겠지만 복합 방식이니까. 자, 복합 방식은요, 제가 유튜브를 검색하다 보니 요거에 대해서 설명이 굉장히 잘 돼 있는 포천 복합 화력 발전소에 대한 홍보 영상인데 요거 자체가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이걸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화력 발전이 설명이 좀 잘 돼 있어요.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일대에 건설 중인 포천 복합화력발전소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가스터빈 2기와 스팀터빈 1기, 배열회수 보일러 2기, 주제어 시설과 냉각탑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용수 공급을 위한 관로시설, 전력 공급 및 수전을 위한 송수전 설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 2호기 발전소 건설에 따른 모든 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발전소가 완공되면 약 94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약 49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수도권과 경기 북부의 전력 자급을 돕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대우건설 포천 복합화력발전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포천 복합화력발전소는 어떤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일반적인 발전의 원리입니다. 터빈을 돌려서 발생한 운동에너지를 발전기에서 전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터빈을 돌리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천연가스를 이용합니다. 화력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다른 연료들에 비해 천연가스는 공해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청정연료입니다. 천연가스와 함께 압축된 공기를 혼합하여 연소시키면 고온 고압의 배기가스가 발생하는데 이 배기가스로 가스터빈의 날개를 회전시켜 운동에너지를 만들고 이것을 발전기에서 전기에너지로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단일 사이클 발전의 과정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사이클이 더해지면 복합 화력 발전이 됩니다. 가스터빈에서 발생한 높은 온도의 배기가스, 그 열에너지를 이용해 한 번 더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합 화력 발전은 같은 양의 연료로 더 많은 전기를 얻는 매우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가스터빈에서 생성된 배기가스의 온도는 약 600도씨에 달하는데 배열회수 보일러에서는 이 열로 물을 끓여 고온, 고압의 증기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낸 증기는 스팀 터빈으로 전달됩니다. 그거 증기 터빈. 높은 압력을 가진 수증기의 힘으로 터빈의 날개를 회전시키고 이 운동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스팀 터빈을 돌리고 남은 증기는 버리지 않고 콘덴서에서 응축시켜 물로 만든 후 다시 배열회수 보일러로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동두천 정수장으로부터 하루에 약 17,000톤의 안정적인 공업용수를 공급받아 냉각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다음부터는 그 공보 영상인 것 같아가지고 빼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되게 잘 만들었지? 네. 자, 이제 화력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보았고요. 그다음 화력 발전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전기 생산을 두 번째로 많이 담당하는 핵발전. 근데 보통 핵발전이라는 말 용어보다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용어는 원자력.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죠. 뭐 똑같은 표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핵발전 혹은 원자력 발전. 얼마 전에 그 신고리 5, 6호기입니까? 그걸 이제 계속 건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해가지고 전개 토론을 해가지고 앞쪽 결국에는 만드는 걸로 결론이 났죠. 만드는 걸로.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뭐 중단하게 되면 손해가 매우 컸던 부분이 있고, 근데 원자력 발전소 줄인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줄이는 게 앞으로 차츰 이제 서서히 줄여 나가는 쪽으로 정책이 맞춰져 있고요. 예. 외부는 다 없어요. 그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이슈가 되었던 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최근에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후쿠시마 사건 이후 벨기에라든지 몇몇 나라는 아예 없애는 걸로 바꿨어요. 근데 거기는 가능한 게 인구수가 적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거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갑자기 바꾸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 원자력 발전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느 정도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가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실 사고가 날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지만 이제 만에 하나의 결과가 너무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줄여서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제 친구 중에 두산중공업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하고 관련이 많은 일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진이 아니었다라고요. 지진에 의해서는 시설이 괜찮았는데 그 2차적으로 왔던 해일에 의해 가지고 비상 전력망이 망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었으면 비상 전력망이 가동이 되고 냉각수가 투입이 되어서 사고가 그렇게까지 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는지 물어보니까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그 원자력 발전소의 위치가 해일이 일어나더라도 물이 닿지 않는 곳 정도의 높이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진이 사실 나더라도 크게 뭐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자신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완벽한 건 없으니까 이게 좀 조심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가능하다면 줄여 나가서 없애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근데 거기서 이제 또 하나의 반론으로 태양광 발전, 여러분 친환경 에너지로 알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태양광 발전도 사실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수명이 보통 20년 내지 30년이에요. 그 이후에 그럼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재 자체가 환경오염 물질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폐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환경오염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완벽히 친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없고 다 장단점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서 다 같이 고민을 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핵폐기물 그 핵발전도 핵폐기물 문제도 굉장히 커요. 연료봉, 그러니까 그 우라늄 덩어리를 처리하는 시설이 없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원전 안에 임시 보관소에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가 거의 꽉 차고 있습니다. 거의 기존에 있던 그 공간. 근데 지금 계획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제일 큰 문제가 어디다 만들 것이냐. 만약에 울산 옆에 만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난리 나겠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런 지역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이. 그러니까 이제 힘든 겁니다. 자, 일단 원자로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쓰는 주 연료는 우라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라늄. 원자로에서는 우라늄에 핵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우라늄이 주 연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플루토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거의 대부분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뭐 이 또 방식에 따라 전홍축 우라늄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 천연 우라늄,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의 우라늄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홍축 우라늄을 주로 이용하고 여기 이제 경수로라고 하는데 1학년 과정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진 않는 것 같고 그냥
연료로 우라늄을 쓴다 이 정도. 그리고 우라늄 핵분열을 이용한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 핵이 분열되는 과정에서 원래 여러분 화학 반응식 세워보면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의 총합이 같잖아요. 그렇게 배우죠. 네. 근데 핵 반응식에서는 반응 전의 원자액의 총 질량과 반응 후에 원자액의 총 질량의 합을 구해보면 반응 후가 줄어듭니다. 열. 네. 그 줄어든 에너지가 이거는 이 식은 참고로 얘기를 해줄게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의 유명한 공식이 있죠. E는 mc 제곱. 이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게 에너지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하는 건데 질량이 곧 에너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C의 제곱이 엄청 큰 숫자예요. C가 3억이거든요. 3억. 3억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억이 10의 8승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9 곱하기 10의 16승이 돼요. 이 숫자가요. 그럼 10의 16승이 얼마냐? 10의 4승이 만이거든. 10의 8승이 억이고 10의 12승이 조입니다. 그럼 10의 16승은 경이겠지. 그래서 이 숫자가 9경이에요. 9경. 그러니까 질량이 조금만 없어져도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고요. 이걸 급격하게 일어나게 만든 게 핵폭탄이죠. 근데 원자로에서는 그 핵폭탄처럼 터질 일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핵폭탄에 쓰이는 것보다는 이 농도가 낮아요. 그래서 급격한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천천히 일어나게 해서 이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엄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다음 과정 똑같습니다. 물을 끓입니다. 원자로가 보일러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단지 이제 뭘 태우는 게 아니라 우라늄의 핵분열 과정에서 나오는 열로 물을 끓입니다. 그럼 그 물로 물이 이제 수증기가 되어서 또 뭐 고온 고압이겠죠. 수증기가 되어서 증기 발생기로 가게 되고요. 이 증기 발생기가 결국에는 뭐 보일러 같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게 뭐 쭉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온고압의 수증기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네. 미안하다. 나는 지울 수 있지롱. 전기 발생기 뒤에. 미안해. 이게 그 증기 발생기 뒤에 적어 있는데 이때는 열이 발생하는 거고요. 열이. 이 증기 발생기를 통해서 증기가 발생되는 거죠. 그 증기. 고온고압은 그냥 뺄게요. 그래서 이때 막대한 열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막대한 열을 식히기 위해서 많은 냉각수가 필요합니다. 어디다 짓겠노? 바닥에. 그렇죠. 바닷가에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열 자체가 너무 또 많이 나게 되면 녹아내리겠죠. 후쿠시마도 결국에 이게 냉각수 투입이 제대로 안 돼서 녹아내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닷가에 있는 물이 필요합니다. 열을 식히기 위해. 그럼 마지막 똑같죠. 전기 터빈을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면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림 보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에 있는 원자로 핵발전 그림인데요. 이게 보통 우리가 겉에 보이는 요 콘크리트 덩어리 있죠. 네. 요 안에 이제 원자로하고 전기 발생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통칭해서 원자로를 하기도 하는데 구분하면 이제 원자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보면 요 노란색 선들 있죠. 요게 우라늄 덩어리들이에요. 이걸 연료봉이라고 합니다. 연료봉. 그래서 여기서 얘는 이제 그러니까 공기 투입구가 필요 없죠. 태우는 게 아니거든요. 얘를 그냥 가만히 냅두면 핵이 쪼개집니다. 자발적으로. 얘가 쪼개져서 쪼개지는 거를 핵 수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막 이게 부서지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내부에서 핵이 막 그냥 핵 변환이 일어나는 거죠. 핵 분열이 일어나면 열이 발생합니다. 그럼 열로 요 물을 끓이는 거죠. 열이 이제 가가지고 물을 끓이는 겁니다.
열을 한껏 머금은 물이 여기로 가가지고 증기 발생기에서 물을 끓이는 거죠. 그러면 고온고압의 수증기가 되어가지고 똑같죠. 그 다음부터는 네. 증기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그럼 발전기가 돌아가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바다에서 이제 바닷물로 냉각수를 이제 끌어와가지고 여기를 계속 지나가게 합니다. 계속. 그럼 여기 이제 고온고압의 수증기가 에컷. 다시 액화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또 펌프로 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요 물은 순환이 되겠죠. 순환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갇혀 있는 상태니까 얘가 뭐 이렇게 방사선이 노출되고 이러진 않는 거예요. 관 안에 갇혀 있으니까. 방사선 물질이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고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지거나 균열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해보기 자료에서 뭐 어렵지 않지만 같이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력발전과 핵발전에서 에너지는 어떻게 전환될까? 그래서 화력발전과 핵발전에 사용하는 연료는 각각 무엇입니까? 화력발전은 뭘 써요? 화석연료.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원자력 발전, 핵발전은 우라늄을 씁니다. 플루토늄을 쓰기도 하는데 교과서에는 우라늄 정도 소개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우라늄을 씁니다. 플루토늄 쓰는 거는 없을 겁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화력발전과 핵발전에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인지 찾고 어떻게 에너지가 전환되는지 설명해 보자. 발전기에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요. 보일러에서는 열 에너지가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선 반에서 어떤 학생이 좋은 질문을 하나 했더라고요. 뭐냐면 선생님 그 열 에너지라는 것도 결국에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조금 차이점을 얘기해주면 열 에너지는요 분자들의 무작위적인 운동에 의한 운동 에너지의 평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무작위적인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우리가 일단 얘기하는 운동 에너지라는 건요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았을 때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증기는 한쪽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운동 에너지예요. 근데 열 자체가 이렇게 뭐 이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분자가 막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열 에너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력 발전은 열 에너지가 보일러에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발전기에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이렇게 되겠고요. 핵 발전도 유사하죠. 그 원자로에서 이제 열 에너지가 핵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래서 또 증기 발생기에서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될 거고, 수증기에 터빈에서 발전기에서 증기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되겠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외울 필요는 없고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화력 발전과 핵 발전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은 뭡니까? 발전기를. 그렇죠. 발전기를 쓴다는 거고, 그리고 터빈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린다라는 거죠. 주로 수증기를 이용하고요. 물론 가스로 돌리는 방식도 있지만 차이점은 원료. 연료가 차이가 나죠. 화석 연료를 쓰느냐, 그다음 우라늄을 쓰느냐, 연료도 차이가 나고 그 연료를 이용하는 방식도 차이가 나죠. 화석 연료는 연료를 태우죠. 태우는데 그 핵 발전은 핵 분열을 이용합니다. 그 원리 자체가 열이 나는 원리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송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